달빛이 우리 눈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을 알려면 빛의 속도와 달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평균 거리는 38만 4,400km입니다.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km 정도이니 1초 남짓 걸리게 됩니다. 우리의 은하와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는 전체 사진으로 많이 촬영하는 대상이지요.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250만 광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광년은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니까 어젯밤 찍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사진은 250만 년 전의 모습을 찍은 것이 됩니다. 잠시 어이가 없어지네요.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지금 빛이 출발하면 250만 년 후에 지구에 도착한다는 것이죠. 250만 년을 지구에 적용해 볼까요? 후에 인간이 되는 생명체는 600만 년 전에 등장했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대략 250만 년 전에 등장하네요. 어제 본 안드로메다 은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돌아다니던 시절에 있던 것이랍니다. 아찔합니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빛과 불은 같이 생긴 것일까요? 아마도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불은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되 산소와 연료 그리고 불이 붙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즉 산소가 있어야 불이 존재하게 되지요. 그런데 불이 있으면 빛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빛은 눈에 보이는 범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범위도 있지요. 우리가 보는 영역은 아주 좁은데 이를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합니다.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빛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껍질에 있던 전자가 낮은 단계로 떨어질 때 빛의 입자, 즉 광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죠.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빛의 시초를 알려면 정말 어려운 개념인 빅뱅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자주 들어본 그 빅뱅 아니고요. 138억 년 전에 우주를 만든 대폭발을 의미합니다. 빅뱅은 지금의 태양을 만들었고 지구도 그리고 우리도 만들었지요. 이 정도 되면 철학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빅뱅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쿼크들이 모여서 만들었답니다. 그러다가 빅뱅 후 38만 년이 되면서 우주 공간도 적당하게 냉각되어서 이전까지 뜨거워서 펄펄 날뛰던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원자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들을 만들게 되었고 입자들이 결합하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니까 빈 공간도 생기게 되면서 광자들이 우주 공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최초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 태양과 같은 별들도 만들어지고 은하들도 생기게 되고 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의 내용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빛은 연소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빛이랍니다. 불이 내보내는 빛은 저고해선 영역과 가시광선 영역으로 세기가 미약하지만 태양과 같은 별이 방출하는 빛의 영역은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영역을 강력하게 방출하고 있답니다.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여 이 망원경을 우주에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멀리 떨어진 천체에 빛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만 138억 광년 떨어진 천체를 제임스 웹이 찾아낸다면 이 빛은 빅뱅 순간에 방출된 빛이란 얘기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천체물리학자인 브라이언 웰치는 약 129억 광년 거리의 별인 에렌데를 발견했다고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발표했는데 이것은 빅뱅 후 8억 년 정도 지난 빛을 잡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타임머신인 것이지요. 지금 사진이 제임스 웹이 촬영한 것인데 은하의 빛이 둥글게 휘어져 보이는데 이것은 중력 렌즈 효과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그만하고요. 빅뱅은 사실일까요? 과학자들은 빅뱅 순간에 생성된 입자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셰런 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연구입니다. 입자 물리학의 첨단에 있는 거대한 장치입니다. 이 가속기에서 입자를 광속에 가까울 정도로 날려서 두 입자를 충돌시킵니다. 그러면 빅뱅 순간에 터져나온 입자들을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빅뱅 학설의 증거를 찾으려는 것이죠. 빅뱅은 우주의 시작이고 별의 시작이고 지구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기도 하지요. 저는 추운 겨울에도 차를 몰아 빛이 희박한 곳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곳에서 밤하늘의 천체들을 사진에 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행위에 의미를 둘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천체 망원경으로 만든 과거의 타임머신을 타곤 합니다. 밤하늘의 천체를 보고 이들을 사진에 담는 것은 과학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